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특집 주식명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의 장혜진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소통 창구를 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께서 1월 한 달간 시장이 꽤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MTNW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2대 열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 2대 열고 있고요. 문자 013-3366-8200번입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되시는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저희 2부도 계속해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결과로 믿음을 주시는 분들이죠. MTNW 아이린 위원, 박진섭 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역시 이 위원님들과 함께라면 뭐든지 든든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진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말 그대로 무더기 변수들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이 펼쳐졌었는데요. 이렇게 대내외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먼저 박진섭 위원님께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저희 사실 지난 지금 이제 설 연휴 기간에 그렇죠. 사실은 미국 증시가 진짜로 흔들리다가 설 연휴 기간에 내내 증시가 오르면서 아마 내일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등세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시고요. 국내 증시는 저희가 3월 9일 날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과거죠. 새로운 정부 집권 1년 차에 저희가 놓고 보면은 상승률이요, 자그마치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공교롭게도 올해 사실 미 연준이 파격적인 통화 정책이죠. 돈을 푸는 정책에서 올해 금리를 4번에서 5번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은 시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지금 긍정, 부정, 이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시장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시장 전망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주봉 차트를 보신다면요. 2020년도 6월이죠. 이후로 여러 번 큰 폭의 하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폭의 하락이 올 때마다요. 저희가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에서 10% 이상의 하락폭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죠. 약 15%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전 흐름이 사실은 그런 트렌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수가 다시 레벨 다운된 박스권 흐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2740포인트 회복이 중요한데요. 미국 시장이 지금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박스권 하단부로 약간 레벨 다운돼서 이제 박스권으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시는 장이고요. 결국 중요한 게 종목입니다. 근데 1월 달도 사실 전략을 잘 세우시면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었던 장이 저희가 될 수가 있는데요. 1월 달은 제가 사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로봇주 중에서는 삼성 로봇 관련주, 또 전기차에서는 저희가 신규, 소니 전기차 같은 신규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규 주도주들 매매 중요해 보이시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의 양대 탑이죠. 저희가 로봇주,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요. 여전히 대응, 사실은 시장의 흐름이 변할 때까지는 이런 주도 테마 군들 내에서 매매를 집중하시는 게 전략이 좋아 보이시고요. 지금 시장 내일부터 이번 주 이틀이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소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2,740포인트 위로 복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이제는 좀 제가 아마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 설 연휴 기간이 저희 시장에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됐고요.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좀 박스권, 좀 안정된 매매 다시 또 이제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내일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저도 사실 제일 기대가 되네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아이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가 연휴를 맞았죠. 그런데 불구하고 또 설 연휴 동안 미국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이 13,500선 아래로까지 깨졌다가 지금 14,000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15,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15,000선 돌파와 지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아니더라면 또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스닥 15,000선 이상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다우나 S&P보다도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무려 7%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 점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주 한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미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속 반등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은 자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엄청 많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2,700을 돌파를 해주느냐 지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자 이번 주 목금 이틀 동안 우리 쉬었던 만큼 또 강한 상승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 보여지고 또 2월 한 달간 또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난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달에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 과대 중심 종목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10거래일째 계속 매도세를 내놓고 있는데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와야 줘야 되는 상황에서 크게 이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1,190선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좀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외국인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 수급도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기관 수급까지도 같이 함께 동반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이번 주 유입되는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갈 수 있는 섹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이번 주 한 주를 본다면은 이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미크론 확산세 여파에 따라서 2만 명 돌파 그리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한 10만 명 돌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이 갖는 종목보다도 안 간 종목에서 신속 PCR 관련주도 한번 급등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렇게 지수 하락이나 또 유가 상승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지난달 한 달 우리 시장 꾸준히 괴롭혔던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시장이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또 틈새 전략으로 본다면은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정책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도 인물 관련주는 아니고요. 이제 탈모 관련주도 이제 한번 언급이 됐었고 재활 로봇 관련주가 또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로봇 관련주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금 밀려서 마감했지만은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틈새 전략도 또 챙겨가시면 좋겠고 또 비트코인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더 가려면은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도 동반 상승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섹터별로 또 흐름까지 봐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일단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또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시장을 잘 준비해 봐야겠죠. 자, 시장 전략을 들어봤으니까 이 가운데서도 유망한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는지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이린 위원님 여러 가지 섹터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좀 기대가 된다라는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주도 테마를 이제 본다면은 로봇 사업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뭐 삼성전자에서 2020 CES에서 발표한 로봇 산업 관련한 얘기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쪽에 이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M&A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형 M&A 기대감이 있는 이 로봇 테마 쪽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번 한 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뭐 삼성봇 같은 경우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을 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로봇 테마가 또 강하게 한번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텍을 이제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퍼스텍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퍼스텍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자 급등 이후에 한번 누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상한가 갔다가 밀어내고 상한가 갔다 밀리고 또 급등이 나와주고 했는데 자 지수가 많이 밀어내는 가운데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이 좀 나와줬습니다. 21선까지 밀어냈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림파고에서 포착해서 이날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자 동반 물량이 외국인 물량이 강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방산주로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UAM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얽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전기차보다 이제 로봇이다. 예, 로봇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뭐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뭐 전기차 생산 더 이상 뭐 이렇게 신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올해 개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이쪽 이제 로봇에서도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전에 사용되는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재활치료 의료용 로봇도 있고 그래서 수술용 로봇도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우선적이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가전 쪽도 삼성전자에서 M&A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가 또 변화가 있다 보니 또 배달용 로봇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용 로봇 시대고 또 물류 로봇 같은 경우 특허 출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달 로봇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은 재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윤 후보님께서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공약 한다고 내놓으셨는데 이쪽이 좀 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재활 로봇 같은 경우 산업 지역 강화로 인해서 대선 공약 섹터로 부각이 된 만큼 이쪽에서 또 부각이 될 만한 큐렉소 잠시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도 이제 1, 2 이제 급등을 하고 그 다음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무방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내일장 급등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길 25% 정도 급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큐렉소도 지속적으로 우리 대선 정책주로 한 번씩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큐렉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체 개발한 모닝 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닝 워크 S200이라고 해서 이걸 만든 업체인데 개인 맞춤형 보행 재활 훈련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뿐만 아니라 이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종목 더 언급을 해드리면 T 로보틱스도 이제 재활 로봇, 힐봇, G를 착용하기 전에 중증 뇌졸중 환자의 초기 재활 훈련을 돕기 위해서 힐봇 T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큐렉소와 T 로보틱스가 한 번씩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좀 조금 밀어낸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종목 보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 뭐 로보티즈, 로보로보, 뭐 에브리봇 이런 모든 종목들이 우리 로봇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이번 한 해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상반기에 시세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망한 섹터로 로봇 관련주, 특히 이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도 특정한 종목들 위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잘 갈 수 있는 sek터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박진섭 위원님의 유망 업종도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1월달 작년 11월부터는요. 사실 로봇과 전기차 이걸 빼놓으면 사실 말씀을 드릴 게 없을 만큼 사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도 사실 이제 로봇, 전기차 이쪽으로 좀 이제 집중하셨던 분들은 사실 1월달 장이 좋지 않았다고 이제 사실 많이들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지만 1월달에 오히려 또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여러 테마 내에서도요, 같은 테마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바로 LG전자 로봇 관련주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는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기세 등등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하듯이 종목도 이제 교체가 이루어진 건데요. 로봇과 전기차의 강세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로봇 어떤 M&A 관련주들 지수 하락 속에서도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좋은 수익을 주었는데요. 지난주죠. 바로 LG전자가 발표한 실적 행사에서 최근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로봇 분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핵심 기술 추적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관련 뉴스, 연관 사업계를 확대하겠다. 이거 이미 다 저희가 예상했던 뉴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뉴스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후반 로봇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LG전자는요, LG전자, 삼성전자, 양대 회사가 지금 로봇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저희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실내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안내 로봇, 또 서빙 로봇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사업 모델 확장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G전자 로봇 관련주 대장주 한다면 저희가 로보티즈죠. 바로 LG전자가 약 8.5%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사실 LG전자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로보티즈가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도 사실은 이제 관련주로요, LG전자가 로보티즈와 또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주인 퍼스텍 이 양대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초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저희가 로봇주 중에서도요, 이 어떤 트렌드가 변하는 거, 작년 12월은 LG전자다, 또 올 1월은 삼성전자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하는 흐름, 이런 흐름을 정확히 아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또 그런 가운데 그 관련주에서도 사실 로보티즈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기세 등등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하락폭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상세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실 때가 되신 거고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이 종목을 그냥 들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트렌드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시고요. 또 이제 작년이 사실은 로봇주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전히 M&A 관련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이 양대 회사가 바로 이제 M&A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M&A 이슈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작년이 이제 전기차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대차,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제 올해죠. 올해 레벨 3의 모델을 사실은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또 CES 2022 행사에서 좀 핫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니의 자율주행 전기차, 또 LG전자의 자율주행 모델이죠. 콘셉트 모델 옴니팟 이런 부분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미국이죠. 결국은 친환경 정책, 사실은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그래서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요, 아직 4%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중장기로 좀 길게, 다 아시겠지만 충분히 이제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11월 전후에서요, 많은 로봇 관련주, 또 전기차 관련주, 자율주행 이런 차 관련주들이 사실 신저가, 그렇죠. 1년 내내 투자하신 분들은 다 손실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요.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급등세가 나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많은 종목들이 50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주로 보신다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자율주행 관련주, 인포뱅크,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저희가 대장주는요, 인포뱅크가 사실 대장주
흐름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규주로는 저희가 신규 자율주행 관련주죠. 신규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소니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주인 모데논 칩, 또 바로 이제 LG전자의 그 컨셉 모델이죠. 바로 이제 옴니팟 관련주인 대성파인텍, 이 정도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2월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근데 1월 달이 정말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이 1월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참 1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1월 달 마무리가 되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뭐 사실은 뭐 작년부터 저희가 몇 번의 하락기가 있었지만 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1월 달이 힘든 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긴축 정책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 이거와 맞물리면서 한 번은 저희가 맞아야 될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뭐 많이 사실 안정을 이제 사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시장의 흐름이 변할 때까지는요, 바로 바로 로봇 관련주 또 전기차 관련주에서도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폐배터리, 또 한때는 자율주행, 또 부품주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로봇주는 뭐 지금 저희가 뭐 크게 대기업과 관련 있는 로봇주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초기에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뭐 또 다시 뭐 이런 장이 오더라도 좀 수익을 좀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진섭 위원님 역시나 로봇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를 이 유망한 섹터로 꼽아 주셨는데요. 로봇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주목해야 할 업종과 테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위원님들의 유망주는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상담소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SK 디스커버리에 SK 디스커버리 매수가와 비중은요? 54,321원에 30%에. 네, 54,321원에 비중 30%. SK 디스커버리가 최근 또 하락을 크게 하면서 손실 구간에 있어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네. 대응을 해보면 좋은지 아이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SK 네, 디스커버리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가지고 계셔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한때 SK 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최근 급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모멘텀이 상실되면서 쭉 밀어버리다가 한 번씩 저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주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 매도 못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4만 원이면 본인 매수가가 54,000원에서 4만 원까지 밀렸으며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매도 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나요? 조금 작년에 갖고 있어 조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우리 시장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한번 시세를 주고 나면은 일정 부분 이렇게 테마가 돌고 또 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쪽이 약하고 시장이 또 힘들다 보니 추가적으로 쭉쭉 밀리면서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이제 지금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희망을 가진다면은 신저가
저가 종목들이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급등은 나오지만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내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5,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43,000원, 5,000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회사 실적을 보니 SK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도 솔직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제가 봤을 때는 44,000원, 5,000원 정도 올라와 준다면은 일단 딱 잊어버리고 손절을 해버리시고 시장에서 갈 테마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간에 대한 수익이 충분히 좀 필요한데 작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5만 원, 5만 5천 원까지 가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6개월이고 1년이고 가져가서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더 이제 조금 반등하기를 기다려서 모멘텀도 부재하고 자회사 실적도 좋지 않고 또 동사에서 뭐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수급 자체가 지금 비었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붙어줄 때까지는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반등 시에는 반등했을 때 뉴스가 없는 반등이고 양봉이 큰 양봉이 나왔다 그럴 때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이제 분할 매도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SK 디스커버리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45,000원 선에서 일단은 비중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명절 많이 잘 받으세요.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또 주셨을까요? 태용 로직스 태용 로직스요. 8,500원에 네, 70%예요. 비중이 70%요. 예, 그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건 올해 한 6개월 이상 가져가려고 산 거거든요. 일단 장기적으로도 가져가는 관점으로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근데- 현재 손실 구간이셔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진섭 아유. 위원님 연결드려서 해결책 찾아보도록 예,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죠? 태용 로직스가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주식이 좋은 주식이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사사분기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태영로지는요, 사실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영로지스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때 해상운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올 때가 있었고요. 뭐 시장에 주목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때 뭐 이 종목 정말 무섭게 사실은 강세를 보이면서 상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예. 그때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해상운임 관련해서 뭐 여러 그때 뭐 사실 이제 경기 어떤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경기 회복기 국면에서 사실은 뭐 정말 불이 붙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특히 태용로지는 저희가 그때 이제 해상운임 관련해서 대장주의 움직임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국제 물류 운송 또 당연히 관련주가 되면서 3분기까지 제가 이제 한번 지금 하시는 순간 제가 이거 한번 지켜봤는데요.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300%대, 순이익은 거의 그쵸. 상당히 급증한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만 여전히 저희가 물동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실적도 일단 기대가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전화를 주신 부분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은 있으신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종목을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이 지금 중심에 있는지, 실적은 좋은지, 지금 자리는 좋은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자리는 사실은 지금 한번 저희가 차트를 보신다면요.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 사실은 작년 10월 6일이죠. 그때 이제 사실 저점을 기록을 하고 거의 위아래 상승폭이 현재는 크지가 않거든요. 위아래 상승폭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 사실은 이제
수급을 놓고 보시더라도 수급도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종목 사실 이 종목에 지금 딱 어떤 흐름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딱 한 가지죠. 바로 수급 부분이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이 13만 주입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불과 놓고 보면 얼추 보시더라도 10억대 정도밖에 금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네. 이런 어떤 해상 어떤 그 운임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중심에 있지가 않다 이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그 사실은 전략은 제가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만약에 여전히 이 종목 같은 사실 보유가 맞아 보이시고요. 여기서 뭐 어떤 지금 뭐 가격 전략을 세워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종목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해상 운임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때를 기다리시는 게 맞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사실은 매수하신 자리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한 10%가 좀 하락폭이 좀 되지가 않는데요. 뭐 이번 하락장에 보면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20%, 30% 이렇게 여러 하락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특징을 놓고 보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고 또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 이슈가 언제든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실적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전략을 뭐 따로 제가 세워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은 뭐 이 종목 사실은 뭐 이번 하락장에도 물론 하락은 나왔지만 사실은 견조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종목 볼 때도 한참 이제 뭐 8,000원, 9,000원 뭐 이때에서 한참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때 또 사실 시장의 주도에 있던 종목입니다. 대장주로. 근데 그 가격대를 놓고 보더라도 뭐 하락폭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지도 않은 자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전략을 세우신다는 게 보다는 때를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리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보유하신 채 이 종목 다시 이슈가 붙고 언제든지 다시 시장의 주도주 또 국면으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약간 손실 국면이신데요. 뭐 그대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이 종목은요, 일단 제가 보니까 사실 신고가죠. 신고가가 바로 이제 11,450원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0,000원, 사실은 이 모든 종목이 10,000원이라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시장의 주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사실 언제든지 또 주도로 국면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순환매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요, 10,000원을 보시면서 일단은 뭐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태웅로직스 일단은 실적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10,000원까지 좋은 수익도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저희 계속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는 문자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81번님 종목명 테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31,000원, 비중 50% 되십니다. 현재 24,750원 구간, 종가 구간인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거의 손실 구간에 놓여 계신 것 같아요. 이 테스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이린 위원님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매수가가 지금 얼마시죠? 31,000원이십니다. 31,000원이시다. 네. 근데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주식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대응인데요. 대응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 3만 원 보시면은 주가 차트만 먼저 한번 보시더라도 3만 원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분입니다. 정고점 부분. 항상 이 자리를 가면은 지속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데 그 자리가 25,000원입니다. 25,000원. 여기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큰 의미는 저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한번 보시면은 1월 이 해 들어서서 1월 1일, 1월 3일이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1월 한 달 주구장창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가지고 계신다면 테스가 망하는 회사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냈고 또 올해도 작년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어느 정도
많이 밀어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본다면은 24,500원 정도, 24,000원 정도가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을 보신다면은 자, 이 자리에서도 24,000원, 5,000원 정도가 맥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린다면은 22,000원, 2만 원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수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달 한 달이 상승장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매수가까지 안아버리면은 또 뭐 어느 정도 손실이 만회되다가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응을 조금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27,000원, 8,000원까지 온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비중을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기가 어렵고 종목을 또 갈아타기가 힘이 드시고 또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 나는 싫다 하시면은 한 반 정도는 27,000원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밀린다면은 24,000원, 22,000원, 2만 원까지 밀어내는 자리에서 조금 베팅을 많이 하셔서 장기적으로 6개월에서 한 달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히려 27,000원 정도, 8,000원 정도 왔을 때 추가 상승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예상된다. 이랬을 때는 전략 매도를 하시고 갈 수 있는 섹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시고 다시 시장이 쌍바닥을 찍어주는 그 가운데 그런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24,000원이나 2,000원이나 2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가셔서 다시 장기적인 투자로, 장기 투자로 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게 동반되기 때문에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실적만 보면 안 되고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3만 원 이상에서 갔을 때 수급이 따라붙지 못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면은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37,000원, 6,7,000원 이렇게 잡고 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에 앞서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더 리핏하셔서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테스 일단 비중이 높아서 부담이 조금 되시겠지만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하시긴 하시네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실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보실지는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조9667님, 나라 M&D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2,500원, 비중 26%입니다. 나라 M&D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앞서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굉장히 상장하면 더 갈 줄 알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박진선 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사실은 이 종목도 이제 저희가 저희 금융 전문 업체입니다. 이 나라 M&D가. 근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이런 여러 부분에 사실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필수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 저희가 바로 이제 LG 엔소 관련주를 묶이면서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2차 전지 테마주가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로봇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로봇주가 다 같이 가는 장이 아닙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전기차 관련주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테마도 지금 양대 테마로 압축이 되고 있고요. 그 테마 내에서도 또 가는 어떤 특정 섹터로 또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사실 나라 M&D도 여전히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서도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39%, 또 당기순이익은 약 보니까 한 80%대 사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적 이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빌 언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빌 언덕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언제든지 또 다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번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차트를 보신다면요,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주가 상당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아마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올해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요, 바로 11월 18일 날, 작년 11월 18일 날 저점 기록하고 불과 최근 들어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16% 상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봉 차트 보신다면 여전히 주봉으로 보신다면 재작년 3월 이후로 410%대의 상세가 나와준 종목입니다. 물론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최근 들어 일봉, 주봉 이걸로 얼마큼 올랐는지 이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신 부분인데요. 이 종목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워낙 급등이 나왔고요. 또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사실은 단기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낙폭 과대주로 사실은 또 2차 전지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사실은 내일 사실 반등 시장이 좀 현재 미국 선물이요 거의 뭐 200포인트 이상 또 S&P 선물은 30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반등이 좀 다소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주들이 또 사실은 낙폭이 좀 과대한 만큼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요 워낙 이게 정상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사실 갔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워낙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하루에 언제든지 거래소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단기 반등이 세게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자리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뭐 이 종목 여전히 뭐 실적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황, 이 종목이 어떤 현재 테마, 2차전지 테마이기 때문에 어떤 주도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실적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슈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약간 사실은 LG엔솔의 약세가 맞물리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 일단 1차적으로는요. 만원 회복 이렇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보시고요. 만원 회복이 된다면은 11,500원 이렇게 단계별로 회복을 중요하게 보시면서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종목 지금 이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는 만원 위로 올라가고 11,500원이 가까워 아마 제가 볼 때 내일 틀림없이 뭐 저희가 워낙 당연히 앞에 컸기 때문에 만원 위로 일단은 상승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500원이 가까워지게 되면 지수는 좀 종목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실전 매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그 주가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정도를 사실은 좀 물량을 줄이신 상태에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뭐 하루만 하더라도 중요 자리에 오게 되면 급반등이 나오면서요. 뭐 제가 최근 들어 퍼스텍 이 종목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보시더라도 하루에 뭐 20%의 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주도해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일부 물량 그렇게 해서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네. 자, 나라 M&D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좀 가능하겠다. 그럴 때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의 대응을 끌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더욱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두 위원님들의 관심주 공개할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개장이 되는 증시, 승자가 되어봐야겠죠.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의원님, 네. 자, 유망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로봇 관련해서 계속 로봇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도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에브리봇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큰 수익을 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유망한 종목을 하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이제 육성한다. 그 앞서서 로봇 상용화에 앞서서 삼성봇 그 상표권을 미국하고 캐나다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소식으로 동사가 이렌시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쭉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의 빨간 양봉이 나와 주었는데 동사는 생활 가전제품, 핵심 부품 설계 및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에서 모터 쪽 유일 공급사로 우리 시장에서 많은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S, 코웨이, 유진 로봇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동사가 상한가에 안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청소기 감속 모터 시장 점유율에서도 80% 정도 동사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이때 한번 1월 18일 상한가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쭉 밀렸는데요. 이날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살짝 반등해 주려다가 자, 이날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물량 맞고 밀어버렸지만 끝나지 않았다. 로봇 테마주들이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이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많이 밀리면서 가격 메리트까지 더해지면서 이렌시스를 우리가 조금 본다면은 우리 한 상반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길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급등도 가능하지만 조금씩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니까요. 동사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님의 유망주, 로봇 관련주 이렌시스였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300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위원님의 유망주도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 아이린 전문가님 작년에 추석 때 같이 네. 방송을 하고 나서 오늘 뵀는데 네. 종목이 오늘 다 겹칠 뻔했네요. 제가 이렌시스를 지켜보기 때문에. 이렌시스. 네, 지켜봐서. 네, 근데 아무튼 기억해둬야겠네요. 예, 네.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오늘 종목이 모더노 칩입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소니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주고요. 저희가 예전에 추억이죠. 워크맨. 예, 다 아실 겁니다. 그걸 워크맨 대표들은 전자회사에서 쇠퇴기를 걷다가 정말 게임, 콘텐츠 기업 등으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성공적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일본에서요. 5G로 원격 조정을 해서 바로 독일에 있는 승용차 운전자가 두 손을 뗀 채로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는데 5G로 연결해서 원격 조정하는 이런 말 그대로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으로 바로 연초죠. CS2022 행사에서 소니 모빌리티 이런 어떤 출범 계획을 밝히면서요. 새로운 사실은 강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념은요. LG전자 옴니파처럼 밖에 달린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더노 칩은 한번 찾다 보신다면요. 제가 황금선 주가 4,800원이죠. 여러 번 지지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기에 좋은 상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지수 하락폭이 커지면서 같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기에 지난주 후반이죠. 4,000원 이하가 좋은 황금선 매수 주가였습니다. 근데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이고요. 사거래일째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여전히 사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주로 말씀을 모더노 칩, 소니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대장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매수 주가는 4,000원이 지지 보일 시 매수가 좋아 보이시고요. 목표 주가는 4,600원, 손절가는 3,8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 모더노 칩 유망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800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특집 주식명가 2부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닌데요. 이 방송 이후에 또 위원님들께서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위원님,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가장 세게 갈 수 있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지 계좌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세게 강하게 반등하는 업종 가운데 한 종목 인생 역전 발굴주 한 종목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로봇 관련주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일장 바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선정을 좀 해드리고요. 또 지난달 같은 경우 힘든 장에서도 우리가 또 에브리봇을 통해서 100% 넘는 120%대 수익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듣고만 보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입장하시면은 단기적인 공략과 장기적인 공략 함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역전 승부주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1월 달에 장이 이렇게 힘들게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승률이 높다는 거 이게 중요성, 수익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승률이 높아야 된다. 이걸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승률 높은 매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또 최근 들어 제가 무방에서 계속 종목 한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결과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일 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유망 종목이죠. 한 종목도 잠시 후 무방 시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통해서도 든든한 정보,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 특집 주식명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든든하게 함께해 주신 두 분, 아이린 위원님,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했고요. 길었던 연휴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저희 MTN이 함께 여러분들과 힘차게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